안녕하세요. 어니언입니다. 오늘은 방금 발표된 비플라이소프트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희망 공모가액 밴드는 16,500원에서 19,000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거창했던 희망 공모가액 밴드입니다. 오늘 발표된 수요 예측 결과를 통해 공모가는 희망 공모가액 밴드 하단보다 39.39% 낮은 만원으로 최종 확정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는 평소보다 적은 225곳의 기관이 몰려 종합경쟁률 111.05대 1의 매우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2021년 평균 수요 예측 경쟁률이 1202.64대 1인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경쟁률입니다. 올해 진행된 일반 기업 코스닥 상장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하면 비플라이소프트의 수요 예측 경쟁률은 9번째로 낮은 경쟁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올해 진행된 에드바이오텍, 아레나노텍보다 조금 높고 모아데이터보다는 아주 조금 낮은 경쟁률입니다. 참고로 에드바이오텍, 아레나노텍, 모아데이터는 모두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요 예측이 대부분 공모가 하단보다 낮은 밴드 하단 미만에 몰려 있습니다. 하단에 제일 많은 247건이고 하단도 5건이나 됩니다. 상단 초과는 1건도 없으며 상단도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 분포를 건수 기준 그래프로 살펴보면 하단 미만의 절대 다수인 96.86%, 하단이 1.96%로 대부분의 수요 예측이 하단과 하단 미만에 몰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과 상단 초과를 합쳐도 1.18%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요 예측에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을 살펴보면 건수와 수량이 매우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24곳으로 건수 기준으로 의무 보유 확약은 9.41%이지만 수량 기준으로는 0.77%밖에 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의무 보유 확약을 하는 이유는 더 많은 주식을 배정받기 위함이기에 수요 예측이 안 좋은 청약의 경우 수량이 더 많은 경우가 많은데 비플라이소프트는 매우 예외적인 상황입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의무 보유 확약을 신청한 24개의 기관들은 평균 19,583주 밖에 청약하지 않았습니다. 공모가 1만 원 기준 약 2억 원도 되지 않는 규모인 것입니다. 이번 수요 예측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의 평균 청약 주식수가 23만 9,522주인 것에 비하면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이 많지 않지만 대다수가 단기인 15일밖에 되지 않는 점도 큰 단점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기관 투자자 의무 보유 확약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량 기준 2021년 평균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은 16.34%였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의무 보유 확약은 2021년 평균보다는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수량 기준으로는 올해 진행된 수요 예측 결과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좋지 않은지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진행된 코스닥 종목의 수요 예측 중 5번째로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을 기록하였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보다 낮은 의무 보유 확약은 모아데이터, 노을 스톤 브릿지 벤처스, 에드바이오텍 밖에 없습니다. 이 종목들은 의무 보유 확약이 아예 없었기에 의무 보유 확약이 있는 종목 중에서는 비플라이소프트가 제일 낮은 것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경쟁률도 낮고 의무 보유 확약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관사가 공개한 수요 예측 분포를 살펴보면 공모가로 정해진 만원 이상의 신청 수량의 절반보다 조금 더 많은 69.80%가 몰렸습니다. 그 결과 공모가가 만원으로 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원 미만도 건수 기준 30.20%나 되기에 공모가 만원이 수요 예측에 비해 저렴하게 결정되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확정된 공모가 만원은 희망 공모가액 밴드보다는 많이 낮지만 수요 예측 결과를 무난하게 반영한 공모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의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 결과를 좌표로 나타내면 비플라이소프트는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의 좌표상 그리 좋지 않은 구간에 있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처럼 수요 예측 경쟁률과 의무 보유 확약이 안 좋았던 종목 중 공구음원과 VC 청담 글로벌이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상회하였지만 다수가 상장일 공모가를 하회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청약 일정은 6월 9일 목요일 시작하여 6월 12일 금요일 마무리됩니다.
범한 큐얼셀과 청약 일정이 겹치며 에코캡 실권주 청약에 참여한 청약금은 금요일 환불이 되기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환불은 주말을 포함한 3일 뒤인 6월 13일 월요일입니다. 그나마 환불일이 주말을 포함한 4일이 아니라 3일인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간은 정확한 공지는 없지만 이전 청약 시간과 같다면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상장은 6월 20일 월요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이므로 청약 기간 중에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청약 증권사 및 청약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와 규모가 변경됨에 따라 많은 변경이 있습니다. 공모가가 하향되고 공모 주식 수가 조정됨에 따라 공모 규모는 총 80억 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일반 청약자 배정 주식 수는 25%가 배정되었으며 공모가를 반영한 금액으로는 20억 원입니다. 매우 작은 규모의 청약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청약은 IBK투자증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IBK투자증권은 온라인 청약 시 청약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약일 전일인 6월 8일까지 개설하셔야만 청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가장 낮은 일반 100% 등급은 만주를 청약할 수 있고 만주의 청약 증거금은 5천만 원입니다. 이번 청약의 최소 단위 청약은 10주이며 비플라이소프트는 일반 공모주이기에 청약 증거금률이 50%입니다. 따라서 10주의 청약 증거금은 5만 원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확정된 공모가 만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은 629억 원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회사입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의 주식은 300만 주가 넘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제외하지 않은 상장일 유통 가능 비율은 매우 높은 59.73%이고 공모가를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376억 원입니다. 유통 가능 비율은 매우 높지만 시가총액이 작기에 아주 크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 신청이 많지는 않지만 신청한 비율이 최대한 반영된다면 최대 59.56%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이보다 크게 낮게 배정될 가능성도 높기에 낮아질 수 있는 상장일 예상, 유통 가능 비율과 금액의 최대한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얼마나 의무 보유 확약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이 크게 변할 수 있는 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무 보유 확약을 포함하지 않은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가장 많은 80.03%, 일반 청약자가 5.32%, 기관 투자자가 가장 많은 14.64%입니다. 기존 주주가 80.03%밖에 되지 않기에 상장일 기존 주주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기존 주주가 상장일 성적을 좌우하는 상황입니다. 공모가 기준 주체별 유통 물량 금액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 상장 종목의 의무 보유 확약 제외 전 유통 물량과 비교하면 비플라이소프트는 대명에너지, 노을과 유통 물량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비플라이소프트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는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기관들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청약과 관련된 많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공모가가 하단 미만으로 수정되고 모집 규모도 크게 줄었습니다. 하단 기준 165억 원 규모이던 공모가 80억 원 규모가 되었습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소량이긴 했지만 10%의 구주 매출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요 예측 결과가 좋지 않자 구주 매출을 취소하고 100% 신주 모집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는 주주는 없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비플라이소프트의 수요 예측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상장한 청담글로벌은 비플라이소프트보다 더 안 좋은 수요 예측 결과를 기록하였습니다. 경쟁률이 비플라이소프트보다 훨씬 낮은 24.79대 1을 기록하였던 것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조금 높긴 했지만 청담글로벌의 수요 예측 결과는 좋다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청담글로벌은 상장 3일차까지 큰 폭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다고 상장 이후 주가는 무조건 안 좋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수요 예측 결과가 안 좋은 종목들은 손실을 주는 경우가 많았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가장 큰 변수는 상장일 유통 물량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상장일 유통 물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기존 주주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81.51%가 소액 주주의 지분입니다. 비플라이소프트의 지난 3년간의 매물대 분석을 참고하면 공모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8.4%가 됩니다. 상장일 기존 주주가 공모가 근방에서 대부분 매각하는 일은 발생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 코넥스 주가는 1,700원으로 공모가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거래량이 적어 주가 변동이 큰 의미는 없지만 청약 기간 중 코넥스 주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의 경우 코넥스 주가가 높거나 낮은 경우 상장일 시초가가 조정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플라이소프트는 지난 주가를 감안할 때 시초가는 공모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코넥스 이전 상장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쁘기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하시는 분에게는 권장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수요 예측은 안 좋고 기존 주주의 유통 물량도 많지만 상장 시가총액이 많지 않아 상장일 유통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은 장점이 거의 유일한 장점입니다. 기존 주주도 일부 기관 투자자가 아닌 소액 주주가 대부분의 물량을 차지하고 있기에 기존 주주가 매각하지 않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린다면 의외의 성과도 가능하지만 상장일 주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2021년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 P&H테크, C1랩, 라운테크, 에브리봇, 엠노, 에이비온, S&D 바이옵트로, 에드바이오텍, 메몽레인, 틀젠, 인카금융서비스 등 11종목 중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를 넘었던 종목은 P&H테크, C1랩, 라운테크, 엠노, 메몽레인, 틀젠 등 5종목에 지나지 않고 상승폭도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상장일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하시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후원 여러분들의 후원과 슈퍼땡스, 댓글을 통한 따뜻한 격려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빠르게 전달해드려야 하는 영상은 앞으로도 종종 어니언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